오늘 2025년 7월 23일 무수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방송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금 방송을 재개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한 번씩 뭐 유튜브에 안 올라오니까 공부 학습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을 건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좋은 도움, 그리고 투자 시에 좋은 수익, 그리고 삶의 어떤 건강함,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도록 나름 또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에는 제가 조금 이번에 다시금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식시장이 혼돈세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 혼돈의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유튜브에 이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가 올 2월 달에, 그죠? 올 2월 달에 2월경인가요? 1월경인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코스피 3000을 뚫을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뚫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뚫어버렸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주가 5000, 코스피 5000을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그죠? 코스피 시장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시장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과 그리고 성장 모멘텀들이 첨가가 되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기를 좀 기대했는데, 지금은 다소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락 반전이 조금 크게 나오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합니다. 물론 주구장창 기업들이 국가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 가지고, 그죠? 성장하고 또 수익성도 극대화되면서 그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3000대 올라와 줬으면은 꽤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는 부분은 아무래도 거품이 좀 끼어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가 끊임없이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그죠? 끊임없이 이렇게 급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6월 3일 정도에 6월 3일에 대선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6월 3일 정도면 이 시점이 되겠네요. 자, 이 시점부터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지금 했습니다. 그 이전 6월 3일 이전에는 이렇게 다시금 조정을 받다가 제자리로 찾아오는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그죠? 그 이전에는 딱 이 자세가 참 좋은 자세였는데, 그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 그런 부분이 많이 첨가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어떤 견해로는 더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주가 5000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5000은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000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피 주가는, 저는 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고점 영역에 거의 다다랐죠. 그래서 2021년 6월경에 올랐던 전고점 자리까지는 거의 올라와서 근래에는 조금 시간적인 기간 조정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옆으로 돌리고 있는 코스피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0.44% 오르는 13.83포인트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죠? 1000원대 돌파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거의 전고점에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되면 3000, 우리가 300원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상, 코스피 역사상 최초로 뚫는 그런 기염을 계속적으로 토해내겠죠. 그죠? 자, 2021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국가의 재정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었더랬죠. 요것도 거품이었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부양하는, 국가 부양에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주가 상승은 결국은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이었죠. 코로나 이후에 크게 상승했던 주가가,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승하는 것도 그러니까 앞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위에서 앞에서 상승하는 부분과 지금 요 상승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조정이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이 조정을 가져오는 이런 구간처럼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고요.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무작정 올라타는 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5천 간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그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끄는 그런 주가는요, 부양책은요, 어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완화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법인세를 인하시킨다든지, 그죠? 예,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의 어떤 뭐 상속권,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그것은 부양 정책 중에서도 어떤 거품이 끼는 그런 정책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포함하고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이틀 전이죠. 이틀 전부터 또 뭡니까 그 대국민들을 향해서 15만 원입니까? 뭐 지역은 18만 원 정도. 그리고 뭐 2차, 1, 2차에 거쳐서 10만원 더 추가로 해서 20몇만 원대. 이렇게 해서 추가 지원금을 추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제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늘면은 고스란히 나중에 빚으로 이러한 것들은 다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1300조 육박하는 국가 부채가 더 이상 상승을 하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땐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냥 기업의 어떤 지원 정책을 세제를 깎아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각종 기업의 어떤 뭐 인프라를 구성을 해준다든지 국가가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다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돈 퍼주기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돈을 풀면서 결국은 주가를 부양을 하겠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건 인플레로 다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뭐 혹자들은 베네수엘라 어떤 모형과 똑같이 닮아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말이죠. 저도 이 빚이 국가 부채가 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건 결국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또 돈을 더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밖에 없죠. 구러시아, 아르헨티나처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없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15만원, 18만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가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고 지금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거슬리는 그런 내용이다. 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구간하고 그죠? 지금 요 구간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소 조금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때는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국민들한테 그죠 지원금을 풀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는 일부분은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 부채의 증가폭이 너무 컸었고 그죠? 너무 컸었고 이번에는 굳이 우리가 그 기업의 물론 뭐 힘든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더 힘든 사람 더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전 국민한테 이렇게 국가의 어떤 재원을 살포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안정성 있게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그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전자산 비율과요 위험자산 비율을 잘 적절히 분배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요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낮춰야 됩니다. 반대로 조금 젊었을 때는 위험자산 비율을 조금 올리고요 안전자산 비율을 조금 낮추는, 위험자산 비율을
젊었을 때는 올렸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구태여 또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위험자산에 과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 지키셔야 되니까 이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꼭 그 내리속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꼭 박아두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오늘도 근래, 오늘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근래 뭐 계속 상승했고 지금은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뭐 13.83%포인트 0.44%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9%포인트 0.07%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금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함께 할 소식은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네, 나중에 전화하면 되나 바로. 뭐 큰일 있는 거 아니지? 뭐 방송 중단해 볼까? 하고 내 방송 마치고 전화할게. 응?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뭐 이 종목이 와 있죠. 지금 우리 트렌드가 있죠.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트렌드는 좀 오래전에 1년 6개월, 2년 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 조선업이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방산업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제가 2022년도인가요? 2022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요, 이런 뭐 조선업도 트렌드가 다시 또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각종 뭐 지금 뭐 바이오주가 또 일반적으로 조금 뭐 테마를 탔던 적도 있었는데 근래에, 자, 이런 테마를 말고요, 미래는 더더욱더 뭐 어떻게 과학화되어 있는, 그리고 더욱더 첨단화되어 있는, 그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미래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거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는 우리가 총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가 와도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AI가 앞으로 더 발전할까요? 쇠퇴할까요? 당연히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뻔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테마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받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조정은 당연히 받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가치 투자, 뭐 말들 많이 하죠. 뭐 워린 버핏식 투자, 벤자민 그레이엄식 투자, 뭐 존 템플턴식 투자, 이런 가치 투자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는 저평가주입니다. 저평가주인데,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꾸준하게 가져가서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자기 가치를 찾아가면 주가가 상승을 해서 자기 가치까지 올 때 기다렸다가 그때 매도하는 게 가치 투자지 않겠습니까? 여러 파트로 또는 여러 분야로 여러 생각으로 여러 표현으로 정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뼈대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공부는 학습은 다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거의 다가 단기 투자죠. 근데 물론 단기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스캘핑도 괜찮고요, 단기 투자도 괜찮아요.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수익을 점점 쌓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뭐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AI 관련해서 종목, 대장주격인 종목 4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AI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AI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그렇죠. 이 지구가 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AI는 발전할 겁니다. 그죠? 자동 시스템, 그죠? 오토 시스템으로 모든 걸 AI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당연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미래에도, 먼 미래에도 테마가 꺼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한다. 그 중에서 지금 대장주를 보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AI주를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 AI는 발전한다.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로봇 산업도 당연히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요, 반도체는, 이 모든 것은 반도체가 다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금 HBM3, HBM4 뭐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맞붙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반도체도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첨단화되어 있는 그리고 더욱더 기능이 큰 이러한 반도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자,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꺼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그죠? AI 관련, 로봇 관련, 그리고 반도체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자, 이러한, 우리가 테마군을 꾸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에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수익은 충분히 가져다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늘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는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미래에 꺼지지 않는 테마, 그리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끝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테마군.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가져야 된다. 근데 누구나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론 뭐 핸드폰도 더더욱 더 발전하겠죠. 자, 근데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또 우주항공도 물론 포함이 돼야 되고 자율주행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성장을 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 되면 이거는 중기적인 것도 아니고요. 거의 뭐 평생 가져가도 될 만한 그런 테마군이거든요. 그쵸?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반도체는 더더욱더 발전, AI도 더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구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테마에만 자꾸 눈을 돌리고, 그죠? 그냥 천천히 우리가 매집을 해서 주가가 조금씩 계속 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매일 간절이고,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라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마는 미래엔 더욱더 성장하지 쇠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은 이러한 테마군에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겠죠. 이러한 마인드로 투자를, 물론 뭐 정액 투자의 법칙으로 매월, 그죠? 일정 금액을 해당 주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죠? 총 매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이 뭐 테마가 됐니, 뭐 삼성전자가 HBM3는 또 어디에 납품을 하니, HBM4는 개발이 다 됐니, 또 젠슨 화학하고 뭐 계약을 체결했니, 이런 지금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는 찌라시형 어떤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그런 저는 유튜브라든지 방송은 절대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업을 좀 분석할 수 있고, 물론 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근데 최종 확정되지도 않는 그런 찌라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죠. 현혹시키는. 예, 그래서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 더 혼란스러운 그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단 AI 주요 AI 대장주라고 그러죠. 대장주.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주는 물론 뭐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전부 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그래서 뭐 아무래도 대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 많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삼성전자는요, 뭐 반도체, AI 인프라라든지 스마트 기기, AI 플랫폼, 그리고 빅스비 등, 빅스비 아시죠? AI 분야의 다각도로 확대한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하나를 지적을 좀 할까요? 이게 굉장히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반도체 영역은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자, 설계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소재 파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제조 파트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서 휘청거리고 이번에 뭐 4조 6천억이었나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자,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3, 4분기 때는 8조 원대로 다시 진입하지 않겠나, 8조 원대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설계, 그리고 소재, 그리고 제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삼성전자는요, 세계 유일하게, 물론 뭐, 더 뒤져보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세계 유일하게 설계, 소재, 제조까지 다 가능한 그런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나중에 힘들면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분야만 깊게 또 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될 수도 있죠. 한쪽이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조금 쇠퇴할 수 있고 다른 경쟁 기업에 따라잡힐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TSMC 파운드리는 뭐 예전부터 TSMC가 파운드리가 강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설계 도면과 뭐 어떤 그런 걸 제시를 했을 때 그 맞게끔 반도체를 어떻게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예, 그런 업체, 그죠? 그게 파운드리 아닙니까? 예, 이런 파운드리도 삼성전자도 하고 있는데, 어떤 설계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업부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서도 HBM 4입니까? 예, 4에서 앞서간다 했지만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더더욱더 큰 실적을 그죠?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벌려놓은 이 사업을 없애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부마다 버틸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영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왕 판을 깔았어요. 깔았는데 이 판을 다시 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아요. SK하이닉스가 고점이니까 상승 여력은 삼성전자가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전자를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계신데,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두 기업은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둘 다, 그죠? 예. 근데 삼성전자, 우리가 예전에 독보적인 시가총액 1위,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 400조, 그 뭐 6만 6천 원이 넘었으면 400조를 넘었을 건데요. 그죠? 대략 59억 주였나요? 자, 수량이 그 정도 되니까 충분히, 시가총액 1위는 뭐, 당연한 지사고요. 근데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그죠? 5만원까지 한번 붕괴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제가 뭐 단연컨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물론 근래에 뭐 9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죠? 2024년도에 49,000원대까지, 그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올해 목표가 예상되는 목표가 아니고 예상되는 매출이 31조 원,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죠? 313조 원이고요. 예, 영업이익이 대략 28조, 그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대략 당기순이익은 29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죠. 예전에는 뭐 영업이익이 근 50조에 달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 삼성전자의 저력을 죄송하지만 믿습니다.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어요.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조금 수익률이 지금 들어가면 좀 아쉽긴 하겠죠. 그죠? 혹자들은 20만원 간다, 뭐 15만원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요, 그는 정권사의 목표 가격, 그죠? 정권사의 목표 가격, 지금 뭐 8만원, 9만원, 또 10만원, 주가가 올라가면 목표 가격 계속 올려요.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이 정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8만원 되면 9만원 간다 할 거고, 9만원 가면 목표 가격 10만원 올릴 거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판은 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판을 벌려졌는데, HBM4가 3나 4들이 어떻게 납품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제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뭐 뉴스에 보도되는 거에서는 2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었나요? 뭐 관세를 15% 정도로 조율을 완료했다, 이런 말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걸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관세 협정을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쇠퇴되지 않도록 정부는 힘을 써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더욱더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이죠 66,400원 오늘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떨어져요. 63,000원, 61,000원 또는 6만원 그러다가 58,000원, 56,000원 자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속설이겠죠. 그러나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세요. 떨어지면 더욱더 찬스죠. 더욱더 찬스죠. 그쵸? 예, 우리 회원분들은 53,000원에서 54,000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53,000원이 만약입니다. 뭐 무너진다. 그럼 저는 또 추가 매수 사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 그럼 다른 기업은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 오랫동안 만들어 온 기업,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를 의심한다. 그럼 다른 주식 투자를 더 하시면 안 되죠. 시가총액 1위가 그냥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부분 제가 제일 투자하기 쉽잖아요. 삼성전자 떨어졌다. 뭐 55,000원대, 57,000원대 뭐 이까지 떨어졌다.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다른 종목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걸 팔고라도 저는 삼성전자를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배당금도 또 다음 달 20일경 분기 배당으로 또 뭐 대략 주당 360원대 정도 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배당도 받으시고 배당 받으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배당을 받았다. 그럼 또 주식 또 사시고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지금은 타임은 아닙니다. 매수 타임은 아닌데 매수 타임이 좀 기다려져야 되기는 맞습니다. 뭐 방향을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지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뭐 내일 10% 간다, 20% 간다, 30%. 삼성전자가 10%, 20%, 30% 상승을 하려면요.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재 지금 매출액이 한 4배는 돼야 될 겁니다. 뭐 20%, 30% 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떻게 상한가를 갑니까, 여러분? 물론 뭐 1%, 0.1% 확률로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과거를. 자, 과거를 보면 어떻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자 상한가를 간다. 예전에 한번 5%대, 5.6%대 이렇게 오른 적이 있네요. 그죠? 근데 상한가를 간다고요? 우리 이제 막 주식 투자에 들어온 개미 뭐 투자자들 그런데 현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런데 현혹되지는 않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상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시는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 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릴게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꼭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하는 타임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정받는 걸 봤으면 좋겠다. 좀 더 떨어지면 한 6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져주면 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져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또 7만원대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타임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뭐 불안하면 또 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데 종합적인 금액 메리트는요.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제가 드릴게요. 뭐 7만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 가격은 10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실적도 좋고 또 좋은 어떤 뭐 거래 계약도 되고 해서 사상 최고가를 조금 찍었으면 좋겠다. 제가 대한민국 1위 기업 사랑하는 1위 기업이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점을 이번에는 찍어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를 봤으니까 AI 하면은 그죠? 반도체 수혜
SK 하이닉스를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죠.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예전에 물론 유료 회원은 아닙니다. 무료 전혀 뭐 저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분이 이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그죠? 파동을 많이 그리면서 다시금 이번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자, 그때 뭐 20몇만 원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를 대표님 이거는 조금 SK 하이닉스는 고점에 왔으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바닥 대비 한 4배 정도 지금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로 갈아타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뭐 본인 판단이죠. 예. 그렇게 해도 사실은 뭐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은 상승 메리트는 삼성전자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건 사실인데 제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이 고점이 붕괴가 될 자리인지 아닌지 지켜봐야 되는데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SK 우리 회원님들 뭐 한번 볼까요? 자, 이 라인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배우셨죠. 그죠? 예, 이 라인 때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제 같으면 물론 뭐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 같으면 여기서는 한번 잘라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라도. 자, 그래서 제가 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 불굴의 기업 두 기업이 끊임없는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뭐 기업 분석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그죠? 자, SK 하이닉스.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놀랍죠. 매출액이 84조 원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37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하죠. 예, 이 마진율, 부가율이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왜, 언제 힘들었냐고요? 이 HBM4입니까? 예, HBM4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HBM3도 뭐 그 과정에 있었지만은 HBM3 얼마나 SK 하이닉스가 연구 개발을 이겨내기 위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제서야 이 SK 하이닉스는 꽃이 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업을 분석한다. 이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매출의 하락과 영업이익의 하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뭐 어떤 파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현재 2025년 7월 23일 오늘 현재까지는 기업 분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고점이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고점에 왔다라고 실적 대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회사가 뭐 파산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기업이 힘들어진다든지 물론 뭐 중간중간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이 꾸준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 변동성은 없지 않아 당연히 있겠죠. 있겠으나 이 기업의 전체를 우리가 뭐 걱정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나 지금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SK 하이닉스는 좀 고점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뭐 악재에 해당하는 그런 기사를 퍼부었죠. 예, SK 하이닉스를 그죠? 뭐 홀딩 아니면은 매도를 갖다가 권유를 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뭐 악재의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9%에 가까운 그렇게 하락 부분을 그죠? 얼마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총 9.46까지 떨어졌다가 장 마감은 8.95%로 장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때 매도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그죠? 매도를 하셔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조금 더 많이 받으면 삼성전자에 갈아타기도 괜찮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주가는 지금 고점이다. 기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주가의 어떤 문제성이 좀 지금 너무 고점 아닌가 그렇게 봐져요. 한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조정이 좀 클 것 같아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요, 카카오 브레인이라고 하죠. 그죠? AI 챗봇.
여러분 아시잖아요. AI로 그 카카오를 사용해 보시면 그런 챗봇들이 사용을 해 보셨을 거고요. 그런 어떤 AI 챗봇이나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그죠? 한국형 슈퍼 에이전트 그렇게 협업을 발표를 했던 그런 영향도 크죠. 카카오가 참 많이 두드려 맞았죠. 그죠?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고점 17만 1,000원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죠? 3만 원대까지, 3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정말 최악의, 그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악의 기간인데, 근래에 급히 AI가 강조가 되면서, 그죠? 정권이 바뀌면서 카카오가 급등을 했는데, 자, 급등을 하면서 고점에서 11%, 9%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카카오가 과연 올해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엔 4,600억에서 올해는 5,40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엔 당기순 손실이 나왔는데 올해는 5천억대의 어떤 당기순이익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말이죠.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카카오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가격도예요. 저평가 수준은 아닙니다. 저평가 수준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걸 맹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업종퍼가 24.21인데 지금 현재 작년 실적 기준에서 퍼가 453.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작년 실적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을 가지고 해보면 51.65가 지금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퍼 기준에서 업종퍼가 24.21이다. 물론 뭐 이 카카오의 종목이 포함이 되어서 업종 퍼가 나오겠지만 24.21인데 지금 현재 올해 연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해도 퍼가 51.6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보다 퍼가 월등히 줄어든다? 그러면 업종 퍼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올해 연말까지도 고평가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카카오는요, 영업이익도 문제지만 당기순이익도 지금보다는 2배 정도가 나와야 돼요. 2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우리가 예전의 어떤 그런 왕자 자리를 다시 탈취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금보다는 2배 정도, 올해 예상되는 금액의 2배 정도는 돼야 된다. 1조 원대를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전에 어떤 왕의 기한이라고 할까요? 카카오를 뭐 이 분야에서는 그죠? 뭐 네이버와 더불어서 뭐 거의 독보적이니까 다시금 예전의 어떤 그런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하려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금보다는 2배 정도가 나와야 된다. 올해 예상치보다는 2배 정도가 나와야 정상 가격으로 진입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근래에 정권이 바뀌면서 AI를 강조하다 보니까 급등을 했던 구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건 거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발표하는 그 자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기업의 실적도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쁘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한 매수 가격은 45,000원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5,000원 나가는 지금 이 카카오 종목을 더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매수하고 계시지 못한 분이 한번 카카오에 내가 매수를 해서 담고 싶다 했을 때는 적정 가격은 45,000원대 정도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를 들고 계실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가가 이제 조정 그만 받고 상승을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좀 기다렸다가 45,000원대까지 기다리면 좀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여나 카카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7만원대가 아니라 뭐 10만원대 2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보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이 카카오에 한번 담고 싶다,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안정성 있는 적정 가격은 45,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증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삼성전자 매수 요때 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매수 가격이 이때 제가 얼마나 수많은 강조를 했습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 라인 때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좀 길긴 했습니다. 그죠? 좀 길긴 했는데, 올해 2월 말쯤, 요때 이야기를 했죠. 53,000원대니까 우리 매수 가격이, 그죠? 53,000원대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상승했을 때 기분 좋았는데, 다시 본전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저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죠? 다들 배우셔서 저점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다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방송 직접 실시간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 금액대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예, 그 얘기를 제가 강조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잡았던 그런 제가 저점에 잡아드렸던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자, 카카오도 그래서 조금 제가 저는 신이 아닙니다.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걸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좋은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45,000원대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까지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 카카오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거래량 분석법이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한 번씩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 분석법은 조금 뭐 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긴 한데요. 지금 무조건 거래량이 터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카카오가 지금 반등을 하려면 지금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뭐 지금 주가 떨어져서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카카오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7만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카카오는 심하면 뭐 더 4만원대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테마성을 상승을 한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부가 AI 그죠? 관련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에 기인은 할 수 있죠. 물론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면 테마를 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거품이 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거품에 대비를 하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한 어떤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실현하는 걸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속상하는 종목 네이버 그죠? 네이버가 왜 속상하냐? 똑같죠. 카카오와 아주 오랫동안 2021년 6월달 똑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똑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44만원대에서 그죠? 예, 44만원대에서 뭐 15만원까지 15만원대까지 이래 하락하는 속상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역시 똑같죠. 그죠? 6월달에 들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이버도 카카오와 더불어서 상승을 했다가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이버를 내가 사고 싶다. 예,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이버는 뭐 19만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예, 19만원. 그죠? 19만원에, 때 그냥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때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 전날은 뭐 5% 정도, 예, 저가 기준입니다. 저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뭐 10% 정도, 10.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고점이니까 이때 팔아, 뭐 지나고 보니까 이때 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이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고 저한테 배우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만약 지금 뭐 이때 팔았다 그러면 진짜 지금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면 더 저렴하게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27만원대고요. 지금 23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렸죠. 그때 대비해서도. 자, 그래서 네이버도 당장 이제 네이버는 지금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더불어서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도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략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9만원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정도 오면 바닥권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조금 아쉽죠. 매수하신 분들이 요 앞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잘 났을 때 조금 그저 수익 실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 만약에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업이 그럼 이 기업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타기의 기준은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죠. 물타기도 시점이 있는 겁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작년에 10조 원이고 올해 예상되는 게 1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1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조 9천억인데 올해는 2조 2천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1조 9천억에서 올해는 1조 8,900억 당기순이익은 올해 작년보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퍼 기준은 19.53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업종퍼가 24.21이니까 좀 전에 카카오와 뭐 별 차이가 없죠. 예, 다 똑같죠. 다 같은 업종이니까 오히려 조금은 네이버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그죠?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실적이 기반이 된다 그러면 퍼는 19.73보다는 뭐 다소 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업종퍼하고 차이가 대략 한 뭐 2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네이버가 더 어떻습니까? 주가의 안정성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번 하락이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하락은 이거는 뭐 피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서 최소 30만원대라도 빨리 좀 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기다려봅시다. 기다려보죠. 이 반등이 급하게 일어나면 또 뭐 N자 식으로 그죠? 급하게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뭐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놔서 상승을 했으니까 어떤 조정도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부가 AI를 또 강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1차 목표는 30만원대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기업가치 분석에서는 그런 재무제표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업이 상승 여력보다는 아직까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뭐 내일 당장 뭐 내일까지만 조정받고 다시금 상승을 급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왕 그렇게 했으면 한 번 더 AI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강조를 해주면 다시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진입을 30만원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하지만 매수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매수하고 싶을 때는 제가 지정했던 그 금액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원래 기침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방송만 하면 자꾸 기침, 마이크만 잡으면 기침이 자꾸 나와요. 고질적인 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AI 관련한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AI 관련해서 중소형 AI 관련주도 많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셀바스 AI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고용 테크놀로지 뭐 또 로봇 관련한 AI,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은 어떤 테마의 흐름을 탔습니다. 그죠? 흐름을 탔는데 제가 지금 지난 걸 미리 굳이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년 6개월입니까? 3년 정도 전이었나요? 로보티즈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했던 뭐 유튜브에 그대로 뭐 다 남아져 있으니까요.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또 제일 강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결국은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은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뭐 또는 뭐 다른 분석 여러 전문가님들도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기업 가치를 말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에만 투자하길 여러분들한테 권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테마에 자꾸 휩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AI는 망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발전하면 더욱더 과학이 발전되고 더욱더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AI의 어떤 기능은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죠. 미래는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게 AI가 인간을 대신할 그런 날이 당연히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AI에 투자하실 필요가 없죠. AI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는 AI, 로봇, 그리고 우주, 뭐 항공, 뭐 이런, 그리고 자율주행, 뭐 여러 많은 망할 수 없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테마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을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조금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방송 매체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테슬라가 뭐 10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다. 예, 그럼 완전 주스 담으세요. 뭐 160달러인가 15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테슬라가 15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냥 바가지채 그죠? 돈을 담아가가지고 그냥 쓸어모으는 게 여러분들 현명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모르죠. 그죠? 기업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면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였고 삼성전자가 5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령 삼성전자에 지금 담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죠? 이번에 조정받을 때 조금 지금 뭐 화내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6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져 준다면 뭐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은 대표님 예전에 53,000원 뭐 5만원 초반 갔을 때 우리 보고 매수해라 해놓고 왜 다시 떨어지기를 말씀드립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급적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53,0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 54,000원, 55,000원 그 사이. 그죠?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좀 떨어졌다가 다른 개미 분들도 매수해가지고 이제 뭐 7만, 8만, 9만, 뭐 10만 뭐 혹자들이 하는 이야기 20만원까지 갔으면 저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매끄럽지 못한 진행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렇네요. 자, 어쨌든 오늘 2025년 7월 23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